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배성인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제 10년, 20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좌장 보신 박사님께서 에이징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참 서글프네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늙는 게 만사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그리고 젊음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의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노베이터스 딜레마라는 책으로 이 학계에 데뷔를 했었고, 최근에 썼던 책이 The Innovator's Prescription 이라는 책이고요. 그 책을 제가 듀크에 있을 때 그분을 만나 뵙고 번역을 해서 한국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다 해서 파괴적 의료 혁신이라는 책으로 2010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소개된 바에 의하면 의학 시스템 혹은 의학 교육, 의료 시스템이 예전에 플렉스너 보고서가 나온 즈음 이후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10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료 전달 모델이. 그러면서 다른 인더스트리는 어떤가? 20세기 이상 이후에 들어왔을 때 혁신적인 기술이 얼마마다 나타나는가?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봤을 때 평균 25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이었고, 제가 볼 때도 의료 분야는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비용과 품질과 접근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상용화돼서 우리 곁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2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지만 사실 25년 이상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역사 100년, 200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역사를 바꿨던 컴퓨팅이 됐든 쇼핑이 됐든 아니면 동영상이나 음악, 지식 생산이 됐든 획기적으로 바꿨던 기술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파괴적 기술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티브만 생기면 사실 그 기술이 모든 걸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티브가 생기면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아이폰 들어오기 전과 아이폰 들어온 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은. 와이파이가 되기 전과 와이파이가 되고 난 후. 그 이후부터 모바일 헬스라든지 병원의 전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술이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나타나게 되면 정말 10년 이내에 엄청나게 변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겠죠. 가치관을 달리하는 분들이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채택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전달 모델이 크게 변화 없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투표를 할 때 한 20년에 30년이라고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